또 어디 갔더니 쌌는데 여긴 더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네,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 또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그래요? 어디가 싸요? 이런 식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약다래부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약 얘기보다는 매출이 얼마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답글로도 좀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뭐 아무래도 뭐 나중에 뭐 약사가 돼서 약국을 운영해 보려는 생각이 있으신데, 지금부터 약국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마 궁금하셔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 얘기보다는 약국의 마진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약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처방을 받아서, 그렇죠, 처방전, 병원에 갔다 오신 그 처방전을 저희가 받아서 약을 조제해서 드리면서 생기는 수익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의약품, 외품이나 뭐 동물 의약품, 뭐 이런 것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팔면서 얻는 수익이 있겠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수익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처방약을 살펴보면요, 자, 어떤 분은 뭐 감기약으로 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혈압약으로 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중증 질환에 사용하는 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근데 처방이 나오는 약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처방을 받아 생기는 수익에 있어서 약의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며칠치 약을 받았느냐입니다. 며칠치, 한 달치 약을 받았느냐, 두 달치 약을 받았느냐, 이런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좀 받죠. 무슨 얘기냐면은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처방에 나오는 전문의약품의 약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딱 정해준 겁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 있는데, 자, 이 약이 한 알에 100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100원에 사는 겁니다. 100원에 사서 그 중에 일부는 환자한테 받고, 예를 들면 한 30원 정도는 환자한테 받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여러분들 건강보험 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처방에 나오는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저희가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약으로 마진이 없으면 어떻게 수익이 생기느냐? 바로 저희가 조제를 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를 해서 복약 지도를 하고 이 드리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그러니까 저희가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그렇죠, 행위 수가를 받는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진료를 보시고 검사도 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하는 어떤 검사의 종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고 병원에서도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치 처방전은 얼마, 뭐 한 달치 처방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방전이 몇 장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약국에서는. 거기 들어가 있는 약의 종류가 비싸건 안 비싸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죠. 비싼 약들을 드시는 분들, 뭐 항암제라든지 뭐 간염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바이러스 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좀 비쌉니다. 한 알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합병원 앞이나 이런 데서는 한 번에 100만 원씩 결제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좀 깎아달라, 좀 깎아달라. 약값 내가 이렇게 맨날 매달 와가지고 몇백만 원씩 약을, 처방약을 받아가는데 좀 깎아달라. 도둑놈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돈을 많이 계산하니까 거기서 약국에서 수익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계산한 결제액의 몇 %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카드로 했단 말이죠. 그럼 카드 수수료가 얼마죠? 요즘 보통 뭐 2%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환자분이 100만 원을 결제를 했으면은 거기서 2만 원 정도가, 최소 2만 원 정도가 카드 수수료로 나가죠. 그럼 저희는 실제로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98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제료, 조제 수가가 2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약국에서는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처방전 한 장에 대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적게 되면은 일을 하고 약을 드리면서도 저희가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처방약은 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약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한 장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며칠치 약이냐에 따라서 행위 수가가 정해져서 그 수가로 저희가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일반 약. 자, 일반 약은 처방전이랑 다르게 말 그대로 저희가 구매를 해온 그 약들을 저희가 팔면 거기서 마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팔면 500원의 수익이 생기죠.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비즈니스와 비슷하게 저희가 사고 파는데 생기는 둘 사이 이제 마진을 저희가 챙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 약 같은 경우는 그 마진율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는 제품들, 그렇죠? TV에서 광고하는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그런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나요? 뭐 아로나민 골드, 저 인사돌, 이가탄, 데카솔, 푸시딘 뭐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들은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마진이 없고요. 그래서 많이 팔아도 저희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익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출은 많다 하더라도 순이익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바카스 보통 뭐 요즘 여러분들 동네에서 얼마에 파나요? 아마 10병 들어있는 한 박스에 한 6,000원 내외로 아마 팔 것 같습니다. 더 싸게 파는 데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더 비싸게 파는 데도 있죠. 대략 한 그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에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5,000원이 넘는 금액에 들어옵니다. 바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박스를 10병 들어있는 한 박스를 팔더라도 몇백 원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다 카드 하잖아요. 그럼 또 수수료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바카스는 이제 팔아도 별로 마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사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저 이거 팔수록 손해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카스 한 짝으로 사시는 분들 있어요. 어디 뭐 행사나 어디 뭐 누구 주려고 뭐 10박스, 20박스씩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많이 사는데 좀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안 되죠. 왜냐면 마진율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한 박스 팔아서 몇백 원 남는데 그걸 뭐 10박스 하든 100박스 하든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깎아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일반 약은 다 그렇게 마진이 없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를 안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는 제품들의 비해서는 마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 약을 하나 팔았을 때 굉장한 어떤 수익이 생기는, 마진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적은 것도 있고 좀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글쎄요, 뭐 약국마다 좀 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광고하는 제품들, 뭐 바카스를 비롯해서 사실 때 깎아달라고 하시거나, 네, 그렇죠? 많이 샀으니까 깎아달라고 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약사님들이 좀 인상을 구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처방약 같은 경우도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약값에 얼마를 받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방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값이 그리고 수가가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저희가 뭐 계산해서 마진율을 계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서울에서 사든 뭐 제주도에서 사든 다 똑같습니다. 물론 뭐 주말에 갔거나 뭐 저녁에 갔거나 밤에 갔거나 그러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쌌는데 여긴 더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CR도 안 먹힙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 좀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요? 어디가 싸요? 이런 식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약 얘기보다는 이제 약국에서 어떤 구조로 마진이 형성이 되는지, 수익이 생기는지, 일반 약과 전문 약, 처방약은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남기고, 주변에 어디 가도 좀 물어보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그래서 약국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생기는지 대략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